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엔 새로운 랩터스의 감독 다르코 라야코비치에 대한 이야기와 선수들에 대한 여러가지 루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의 선택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랩터스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을 랩터스의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만 16세부터 유스팀에서 코칭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만 44세의 나이이지만 코칭 커리어는 20년이 넘는 3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인데요. 미국 농구에 있어서는 G리그 코치를 통해서 약 10여 년 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감독을 맡을 만한 충분한 능력과 경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르코 하면 다르코 밀리시치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후보가 아닌 다르코였을까? 정확히 닉 널스가 경질된 이유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닉 널스 같은 경우에는 82경기인 시즌을 단기전 플레이오프처럼 운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팀이 원했던 선수들의 성장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다르코 감독을 통해서는 리빌딩이든 리툴링이든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다르코 감독의 커리어를 보자면 썬더 산하 G리그 팀 감독을 맡으면서 많은 선수들을 NBA로 폴업시켰던 경력이 있고 피닉스 선즈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 리빌딩 팀에서 강팀으로 도약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랩터스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랩터스가 감독 후보들의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정확히 랩터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이 선임되면서 어시스턴트 코치들 역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자마 마랄렐라입니다. 스와질랜드 태생의 캐네디언으로서 랩터스 그리고 랩터스 905의 어시스턴트 코치 경력을 보유했으며 최근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있다가 랩터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팻 델라니입니다. 유명 정치인과 이름이 같아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정치인의 이름이 먼저 뜨는데요. 올랜도 매직, 워싱턴 위저즈, 샬럿 호네츠 등 여러 팀을 거치면서 어시스턴트 코치 그리고 총 감독도 했던 경력이 있는 코치입니다. 네, 자마 마랄렐라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아프리카 태생, 캐네디언, 랩터스, 905 경력, 진짜 랩터스가 필요로 하는, 좋아라 하는 경력은 모두 갖춘 성골 오브 성골입니다. 그 외 코칭 스태프 이야기입니다. 리코 하인즈 역시 닉 널스를 따라서 세븐이식서스로 이적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 시즌 크게 선수들에 대한 육성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칭 스태프들이 물갈이 되는 가운데 짐센 코치 혼자서만 랩터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짐센 코치 같은 경우에는 브루클린 네츠 등 여러 팀에서 역임했지만 랩터스에서는 2016년 이후 쭉 장기 근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던 나름 길고 초조했던 랩터스의 감독 선임 과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현재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3픽을 갖고 있지만 이 픽을 가지고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것보다 전력을 보강하는 것을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더 원한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역으로 3픽으로 선수를 뽑고 데미안 릴라드를 트레이드 시킴으로써 리빌딩을 꾀한다는 그런 루머 역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포틀랜드가 해당 드래프트 픽을 루머대로 트레이드에 사용한다면 그 대상으로는 꾸준히 토론토 랩터스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파스칼 시아캄이 데미안 릴라드의 적합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시아캄은 수비가 부족한 릴라드를 서포트해줄 수 있고 또 랩터스 역시 시아캄을 보내지만 3픽을 얻음으로써 순식간에 리빌딩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해당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윈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3픽에다가 사이먼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랩터스의 가드진은 한 번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지난 오프시즌 아무런 트레이드 없이 선수들을 지켜냈던 랩터스, 선수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다행히 선수들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에 세크라멘토 킹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멤피스 그리즐리스 같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이 선수를 트레이드할 경우 복수의 1라운드 픽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드 벤블릿이나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FA 선수들도 사인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떠나게 된다면 팀에 에셋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떠나게 되면서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단만을 하기는 이른 것이 뉴욕 닉스가 제일런 브런슨 선수를 영입했던 것처럼 셀러리 필링을 위해서 다른 팀과 거래를 하고 언더캡 팀이 되어서 FA로 바로 영입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드 벤블릿이 공식적인 FA가 되었습니다. 최소 3년 90밀리언의 계약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3년이라고 계약 기간을 콕 집어 말한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3년 이상 계약은 사인앤트레이드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팀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프레드 밴블릿 같은 선수가 3년 이상의 계약을 못 맺을 리가 전혀 없잖아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콥 퍼틀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 모두 20밀리언 이상의 연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선수 모두를 잡게 되면 연 40밀리언인데요. 밴블릿을 랩터스가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현 랩터스의 성적으로서는 이 두 선수를 모두 잡는 것은 큰 지출이고 낭비입니다. 냉정히 비즈니스적으로 누가 남고 누가 떠날까 라고 가늠해 본다면 저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떠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콥 퍼틀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무려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지난 시즌 말미 본인이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이로써 또 잔류 혹은 공전의 가능성까지 날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입지가 위태로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다 지나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게리 트렌트 주니어 입장에서는 야콥 퍼틀이 랩터스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